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24일 밤 9시 38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새벽 4시 38분입니다. 72년 전 새벽 4시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6.25 남침은 김일성 뒤에 스탈린, 보택동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소련,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뒷받침하는 김일성의 남침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기습을 당하면은 보통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군은 첫날부터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딘 애치선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각하 불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공산군이 남침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트루만 대통령은 화를 벌컥 냈다고 합니다. 공산군을 향해서 son of a bitch라고 하면서 그자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미군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의로운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았고 그 살아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 벨기에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벨기에는 국토는 남한의 3분의 1, 인구는 1000만 명 남짓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차례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엔의 기치하에 한국의 연인원으로 약 3,5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99명의 전사, 336명의 부상, 4명 실종, 1명 포로. 그때 지원병을 받았고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참전을 했고 국방장관을 지낸 분도 예비역 소령 자격으로 참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세를 우리가 갚아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맞는 첫 6.25 기념식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대통령 기념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현충일이나 6.25 기념식이나 8.15 때가 되면은 항상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미국에 못을 박는 못된 말만 해왔고 그 중에는 반역적인 은사도 적지 않아가지고 이날만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오늘 또 문재인이가 무슨 못된 말을 하고 그걸 챙겨가지고 반박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날 아침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반역 규탄을 계속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6.25 남침 72주년 기념식이자
그 김일성 세력과 손을 잡고 김일성에 굴종했던 문재인 반역 규탄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반역 기념일입니다. 문재인 반역 기념일 어떻게 기념할 것이냐.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이가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국가적 행동을 하고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려고 한 이런 반역적인 행각을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고 재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사건,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래하여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 지우려고 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폭로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반역, 이적, 문명 파괴, 헌법 위반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리고 형사고발, 인사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어도 한국 걱정 별로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6.25 72주년이 되니까 문재인이가 거꾸로 뒤집으려고 했던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6.25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런 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는 대한민국이 미국 유엔과 손잡고 압도적인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한 덕분에 세계를 살린, 자유세계를 살린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는 언제 끝나느냐? 전쟁 범죄자 김정은 집단을 몰아내고 우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을 완성할 때, 즉 민족 통일을 다시 완성할 때 6.25는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긴 게 아니라 세계가 이겼습니다. 요사이 6.25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3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몰락시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그러면은 6.25 전쟁은 뭐냐? 그것은 공산주의를 몰락시키는 것을 예약한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버틴 덕분에 거기서 공산주의가 그 40년 뒤에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6.25 남침에 국군 이승만 특만 대통령 유엔이 맞선 덕분에 첫째, 대만이 살았습니다.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트루만 행정부는 그동안에 포기하다시피 했던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 7함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을 보택동에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들 한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경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물자, 전쟁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산업이 풀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일본에 지금도 5만 7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또 다른 남침이 있으면은 바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유엔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세 번째, 나토가 느슨한 협의체에서 군사동맹체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독이 재무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독일을 재무장해서 유럽에서 소련을 막아야 한다. 함으로써 독일 재무장, 나토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소련에 대해서 정면으로 군비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제력이 약한 소련은 그 40년 뒤에 경제가 망가져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대한민국이 버틴 덕분에 자유세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25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6.25를 이야기할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미군, 유엔군이 함께 피를 흘려서 공산군을 저지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식으로 분단이 오래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적화되면 야만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유통일할 때만이 그동안 흘렸던 피를 우리가 정당한 대가로 값을 치를 수 있게 되고 전범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 민족사에서 응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만이 6.25 남침전쟁을 승리로 마감하는 종집으로 찍는 것이 될 것이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아가지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에 6.25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왜곡한 것을 낱낱이 고발하는 전 국민적 권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오늘은 6.25 남침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문재인 5년의 반역을 기념하는 첫날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문재인의 반역상을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이 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